다음 갑니다. 불이익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야, 내가 부동산을 팔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뭘 팔았을 때? 첫째가 미등기 자산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미등기. 이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팔았을 때 미등기라고 그래요. 가능한 자산을. 이런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바로 첫 번째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우리가 종전 전 시간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실거래 가격의 실제 취득 가격을 모르면 매매 사례나 감정, 환산 또는 마지막에 기준시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실거래로 하지 않고 추계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계산공제한다 그래서 계산공제. 그래서 계산공제가 취득 당시 법정 기준시가의 3%, 미등기는 0.3 이래서 경비가 저율로 공제한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경비 공제율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공부했듯이 두 번째 소득 공제할 때 장하고 기본이 안 돼요. 장기나 기본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율 적용할 때 70% 미치겠다. 미친다. 엄청나게 높다. 미등기 자산은 비과세나 감면도 안 해줍니다. 감면도 안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잡아야 돼요.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계산 공제는 조금이라도 저율로 할 수 있고, 또 미등기에서 팔아서 이익 남고 미등기에서 등기에서 이익이 남았다면 차익과 차손은 끼리끼리 다 깔 수 있어요. 미등기도 양도 차손은 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미등기 불이익의 바로 네 가지 중에서 이런 것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시험에 주의할 거, 미등기에서 손해본 것은 등기 자산에서 뺄 수 있느냐. 같은 그룹이라면 끼리끼리는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기가가 가능하다 이 소리. 불가하다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한번 그어봐요. 미등기로 보지 않는 거. 이렇게 판 것은 어쩔 수 없다.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등기한 걸로 간주하겠다. 불이익을 주지 마라. 첫째 1번 장기 할부 조건 밑줄 그시고 장. 우리가 장기 할부로 팔게 되면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로 한다 그랬어요. 이런 장기 할부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인도하더라도 양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장기 할부 거래는 중도에 등기하지 않아도 양도로 강제 적용하다 보니까 미등기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장기 할부 약정서만 있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 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것, 거기다가 법원 결정에 따라서 불가능한 자산들. 그럼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한테 등기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분양 사기했대. 사기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사기 분양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아파트를 33평을 분양받았대. 근데 나중에 등기 권리증이 나왔는데 분양 면적이 바로 85제곱미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5평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33평 분양을 받았는데 25평이 등기만 됐다면 나머지 8평은 뭐냐 이거지, 아파트에서. 그게 무슨 면적? 공용면적이야. 이런 공용면적은 등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미등기했다고, 공용면적 미등기했다고 이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 다음에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농지를 교환과 분합을 했을 때는 농지해야 돼. 농지를 바꿔치기 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줘요. 물론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겠지. 그리고 8년 이상 자격 농지나 또 농사를 지었던 걸 팔고 다시 농지 사는 것들, 대토라 그래, 대토. 그래서 이러한 비과세나 감면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등기하지 않고 거래하더라도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왜 농지는 이렇게 혜택을 줍니까라가 아니라 농지는 등기 대신에 다른 공적 기록부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시골 사람들은 등기 중요하게 안 여겨요. 군청에 가서 농지 원부에만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등기부 대신에 농지 원부에 경작 사실로 이름이 등재됐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미등기 처리하지 않겠다. 그래서 농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의 1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2년 이상을 보유했는데 비과세 받으려고 그랬더니 토지는 상관이 없고 등기가 돼 있는데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야. 한마디로 시골에 무허가 주택들 많아요, 안 많아요? 참 많더라고요. 1세대 1주택인 무허가 주택은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불가능한 거니까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사례가 그렇더라고. 저희 처갓집 예산에 장인어른 집 하나 새로 지시죠. 앞에 통일로 해서 이 전경이 좋으니까 뷰가 좋으니까 하나 새로 지으시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 신사방을 얘 건축비 보내래. 왜요? 집 지라 했지 않냐. 근데 허가도 받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을 벌써 짓느냐고. 준비 기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랬더니 내 땅에 내 집 짓는데 뭔 허가가 필요하니. 시골집은 그냥 대지만 있으면 막 세리 짓는 거야. 그냥 논두렁 한가운데도 그냥 매립을 해서 짓더라고요. 근데 군청에서 뭐라 그래 안 그래? 물론 바로 허가 받아서 지라고 뭐 얘기하겠지. 얘기도 안 하더라고. 심지어 일요일날 한번 내려가더니 젊은 사람이 둘이서 품앗이 왔더라고. 시골에 동네 주민 중에서. 왜 젊은 사람이 품앗이 하냐 그랬더니 쟤네들이 아버지가 와서 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예식장 가가지고 일요일날 자식들이 와서 일 도와준다고 대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랬더니 예산군청 건축가 직원이고 쟤는 광시 면사무소 서기래. 공무원이 와서 뭐가주택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집 같은 경우는 농가주택 등은 허가받지 않고 짓는 게 많아요. 그런 거 1세대 1주택자들은 미등기로 처리하지 않겠다. 하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실무 현장에서 집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무허가예요. 그럴 땐 괜찮습니다. 비과세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6번과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같은 맥락이.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을 공부했고 도시개발사업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이 됐을 때 그럼 환지 받을 사람은 언제 환지를 받느냐? 환지 처분 공고가 되어야 자기 땅 찾아온다고. 또 채비지도 공사비로 쓰겠다고 채비지 등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땅도 환지 처분 공고해서 다 등기한 끝난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환지 지분권은 바로 환지 처분 공고하기 전더라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환지 지분권을 양도하고 그건 바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동의만 얻어서. 그래서 이런 채비지나 공사 용역 대가로 받은 채비지나 도시개발 사업 대상 지역의 환지 권리자들이 지분권을 중간에 파는 것들은 미등기 전매 토지로 보지 말라 이 말이. 이것도 특별법이 정한 등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미등기 처리하지 않겠다. 이것이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 경우였어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2번, 그 다음에 특히 5번과 6번이 바로 요즘 대세예요. 대세. 한번 출제위원이 시작이 되면 주로 그 사람이 계속 출제하다 보면 자기 중요한 게 그건가 봐. 이 6가지 조건, 미등기도 안 보는 것도 있구나라는 바로 아웃라인을 잡고 있으라 이 말이. 불가피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사업용 토지 불이익을 갑니다. 여기서 포인트만 정리할 겁니다. 세부 사항은 심화나 문제 풀이반에서 할 거예요. 그럼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할증해 온 거예요. 첫째, 할증 누진에 10% 할증한다. 투기 지역은 20% 올리겠다. 여기까지가 불이익이.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가 안 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공제 안 된다. 이런 말 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 할 때만, 세율에서만 불이익이지.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는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시험장에 가면. 뻔하잖아요, 눈치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투기로 보아. 투기로 보기는 보지. 하나. 세율에서 올리면 끝이지.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를 안 한다, 그 소리는 아닙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 범위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이반에서 조금씩 정리를 몇 개 해볼 거예요. 다 종류들은. 그 다음에 3번 1세대 2주택자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가 또는 2주택자가 주택을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팔았을 때 어떻게 될까? 아까 2주택자들은 바로 20% 할증한다 그랬어요. 세율이. 그리고 장특공제는 불가하다. 이때 장특공제는 불가하는 것은 5월 9일 이후에 판 것부터 안 된다. 이전에 판 건 돼요. 장특공제 가능해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당연히 가능하고. 기준과 범위는 체크해놓고 후일을 도모하면 돼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자. 똑같아요. 불이익은. 누진 구간에 30% 할증해서 법정 최대 36에 75까지 가고 장특공제 할 수 없다. 단 5월 9일 이후에 양도한 부터부터 적용하는 것이. 그 다음에 3주택이든 만주택이든지 간에 기본공제는 가능하다. 그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팔더라도 장특공제에 대해서 태클 걸리는 거지. 한시적 태클 걸리는 거지 기본공제까지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또한 기준과 범위는 후일 도모할 것이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쪽쪽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타이틀로 갑니다. 교환 12페이지 기본서 339페이지네. 납세 절차.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됐으니까 세금 계산한 것을 어떤 식으로 낼 것인가 납세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자는 거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냅니까? 잘 내야지. 먼저 화면을 보시고 잘 보셔야 돼요. 용어를. 양도소득세는 원래 1년 결산해서 내년에 5월 달에 신고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다수의 백성들이 자주 팔지 않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신고해서 하는 예정신고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잘못돼서 바로 뭐냐? 추징신고라는 거예요. 추징신고. 추징신고. 추징신고도 있어요. 그럼 추징신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추징은 뭐냐? 신고한 것이 잘못돼서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어. 일반 과세인데도 바로 세율 적용을 잘못되거나 추가로 신고해요. 추징신고는 달 말로부터 2달에 해주면 되고 또 추가신고라는 게 있어요. 추가신고. 이 추가신고는 정상적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가격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수용보상금이 10억으로 나왔는데 세금 신고했더니 수용 신고했더니 나중에 증액 소송을 해서 보상금이 늘어나 버렸다. 그럴 때는 추가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판결 등에 추가로 신고했을 때는 판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언제까지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중요한 것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본도 있고 추징과 그다음에 추가신고란 제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목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시부과란 건 뭐냐? 정상적인 신고할 수 없이 조세 포탈이 가능성이 있을 때 수시로 부과해버린 것을 수시부과라 그래. 수시부과. 수시부과. 날짜 전에 미리 땡겨서 부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중에서 2, 3, 4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도 좋아. 그러나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그림을 잘 봐요. 양도소득세는 바로 매년 1월 1일서부터 이 그림은 교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돼요. 보면 그림을 보고 나서 교환 체크할 거니까요. 1월 1일서부터 부동산 하나 팔았어요. 미리 신고하는 게 예정신고지. 팔자마자. 두 번째 또 팔았어요. 또 예정신고해요. 그래 놓고 이제 일과세기간 12월 30일까지 두 번 팔았구나. 그 예정신고를 미리 하더라도 1년치 모아서 바로 23년, 24년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24년 과세기간에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그 1년치 결산을 해서 양 하나, 양 두 마리 다 잡아서 같은 부동산 관련이면 부동산 관련끼리 묶어서 결산 신고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1년치 결산해서 내년 5월 달에 가서 확정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는 것이. 이때 부동산 그룹이 2개면 부동산 관련 자산 소득 신고하시고, 이것이 주식이라면 주식 관련 자산으로, 파생이면 파생, 신탁 수익권 이렇게 따로따로 4가지로 구분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신고를 해놨다면 신고만 하고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신고는 던져놓은 거야. 근데 세금만 안 내고 돈만 안 냈어. 원래 신고하게 되면 신고서를 줘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내라고 납부서를 주걸랑. 그 납부서 갖다가 수납을 시켜야 될 텐데 돈을 안 내버린 거지. 그런 사람도 있다 없다? 있지. 신고만 던져놓고. 이런 사람들은 미납자라 그래. 미납자. 이런 미납자는 어떻게 될까? 신고해놓고 세금을 안 내면 이 미납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원래 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담당하는 그 부서에 소득세과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가 끝났는데 세금을 안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신고를 해놓고. 이 미납자들은 소득세과에서 어디로 넘기느냐? 이 사람은 신고 이만큼 확정된 세금을 안 냈다고 국세 징수과로 넘겨요. 무슨 과로? 징수과로 문서를 넘겨주는 거예요. 징수과 직원은 체납자만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강제로 하는 그런 징수부서예요. 그래서 징수과의 직원으로 그쪽으로 발령받으려면 적어도 얼굴은 저 같거나 동생처럼 돼야 돼요. 어마무시해야 돼요. 그 징수과의 직원을 가면 저 정도는 돼야 납세자가 그냥 아무 소리 하고 내 안 내. 내지. 이 자체가 바로 폭력이니까. 옛날은 그래. 근데 요즘은요, 국세 징수계 직원들이 거의 다 여성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금 납부나 독촉 문의 전화 오면 부드럽게 하잖아요. 세금 내셔야 됩니다. 안 내면 큰일 나요.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하니까 납세자는 미치는 거지. 더 속상하지. 그냥 다 내고 말아요. 그럼 국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 들어갈 거 안 내면 고지, 독촉, 막 압류 다 하는 거예요. 징수하라. 언제 낼지 모르니까 국세 징수과에서 알아서 거두라 이거야. 알아서. 그 다음에 세금 내놓은 것이 많을 때, 내놓은 게 많다는 것은 초과납부로 한 거지. 초과납부. 오히려 총 결정된 세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많으면 가만히 있나? 이걸 환급 받아와야지. 이걸 우리는 양도소득세 환급이라는 거야. 환급. 초과납부자는 환급을 한다. 돌려달라면 돌려줘요. 언제 돌려주느냐? 환급 결정이 나야 돌려주지. 그래서 특정한 날짜가 없어요. 근데 과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초과한 경우에 이 환급 절차는 90일 이내에 환급한다, 60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날짜의 정형적은 정해지지 않아. 얘는 그냥 그들이 결정된 대로 통장 입금시켜줘요. 근데 환급 받아갈 사람이 다른 세금 못 낸 거 있으면 까고 줄까? 아니면 그냥 환급해주고 까자 그럴까?
까고 주는 거 그건 잘 하시네. 돈놀이 해본 사람은 금방 알아. 그래 다른 세금에 충당하겠다. 이제 불성실자가 문제예요. 신고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불성실자는 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과세관청에서 이제 조사 결정을 하게 되고, 신고했는데 과소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잡아서 고치는 걸 경정이라 하고, 그 다음에 결정과 경정했는데 또 잘못됐을 때는 다시 정하는 걸 뭐예요? 재경정.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불성실자. 그럼 불성실자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세금 결정에 들어가야 될 텐데, 불성실 신고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해버린 불성실자지. 이 불성실자는 바로 무신고자들은 안 했군요, 결정. 과소신고자는 바로 잡는다, 더 내라, 경정. 또 결정과 경정이 잘못했을 때는 다시 하는 것을 뭐예요? 재경정이라고 그래요. 올바르게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무신고, 과소신고, 다시 재경정 등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특히 신고를 안 해버린 사람들은 거래 가격을 모르니까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가 없어. 과세관청에서 실거래를. 그래서 원래는 결정, 경정, 재경정 할 때는 원칙은 실거래 찾아야 돼. 과세관청에서. 우리 동생한테 물어봅시다. 신고를 안 해가지고 과세관청에서 바로 뭐냐, 한마디로 실거래를 찾아야 될 텐데 과세관청 세무서장을 어떻게 찾을까? 실거래를. 생각해요. 이건 법이 아니라 생각하고 실무라 생각하시고, 실거래를 해야 될 텐데 신고를 안 했으니까 납세자가 신고 안 해버리면 실거래를 모르잖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를. 자료가 없잖아. 그럼 그 자료를 어떻게 구하겠냐고, 과세관청. 동생 얘기해봐요.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가 뭔데 납세자가 아닌데 어떻게? 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어렵게 해요? 판 사람한테 당신 얼마에 파느냐 소명 자료 달라. 소명 자료 달라. 실거래 신고 안 했습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서류 좀. 서류 달란다고, 서류. 그럼 납세자가 이왕 신고하지 않는 건 너라면 서류 갖다 주겠니? 배째라 하지, 배째라. 그럴 때 골치 아픈 거예요. 실거래 소명 자료가 없을 때는 부동산 등을 매매한 자가 무신고해버렸으면, 그리고 세무서장은 제일 먼저 이 사람이 거래했을 때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떼봐요. 실거래 얼마 했는가. 등기부 가격으로 실거래로 추정해버리겠다. 이걸 추정 실거래를.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 하나하나가 되는 것이. 부동산 등을 매매 등으로 무신고한 자가 있다면, 또는 실거래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1차적으로 등기부 거래 가격을 가지고 실거래를 추정하라. 추정이 등기부가 제대로 했으면 좋지. 제대로 안 했어. 그건 실거래로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추정도 안 되면 결국은 어림잡아서 할 수밖에 없어.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서 어림잡아서 하는 것이 불분명했을 때는 추계가액을 한다 그래서 추계. 그래서 추계가격은 적용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 매매 사례 감정, 그 다음 뭐에 환산 취득가액, 그 다음 뭐에 기준시가. 그래서 매감 환 기록한다고 전번 시간에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매감 환 기록. 그런 결정과 경정, 재경정된 세금은 해당된 세계다 넌 잘못했으니까 가산세 붙여서 추가로 계산된 세금을 부과징수하겠다. 이런 추가 징수한 세금, 소득세과에서 당신은 추가세액 얼마를 내라, 결정된 세액을 내라. 그 통지를 알린 날로부터 바로 뭐냐, 가산세 포함해서 징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가산세 안에는 일반 가산세도 있고, 감정가액이나 환산가격 적용할 때 가산세, 특별 가산세가 또 있는데, 이건 바로 차후에 이따가 얘기해보고, 이때 추가세액을 부과징수한다. 이때 추가세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과 경정된 세액에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미리 낸 것이 있으면 빼주고, 수시로 부과한 세금이 있으면 빼주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하에 낸 세금이 있으면 빼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요. 월급만 세금 떼는 거 아니에요. 원천징수는 외국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게 되면
법인한테 팔면 법인은 세금을 미리 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도 원천징수 등이 있어요. 이런 세금을 싹 빼놓고 나머지 최종 납부한 세액을 결정과 경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을 내라고 통지 보낼 거예요. 이때 통지는 그 통지를 알린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징수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 세금은 통지를 알린 날로부터 며칠? 30. 그래서 R30이.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전전시험에서. 이 결정과 경정에 의한 추가 납부 세액은 통지를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 내라고 통지한다. R30 하면서 계란 한 판을 얘기했지. R은 계란 한 판은 몇 개 있어요? 모르죠? 30개. 우리 막내 동생은 30개라는 걸 모르죠? 알고 있어? 그래요. R 한 판이야, R 한 판. 계란 한 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R30 징수한다. 다시 무슨 30이다? R30으로 해달라. R30. 저희 집에 이제 와이프가 이따금씩 제가 일요일에 조금 쉬고 있으면 얄미운 장사가 한 분 있는데 아파트 안으로 계란 파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더라고요. 직접 공수해 왔다고 싸다고. 잠자고 피곤한데 저보고 시켜요. 미경 아빠 그래서 왜요? 우린 저 부부지간에도 반말을 안 해요. 내가 반말을 했더니 같이 반말 트고 오길래 아래 것이 반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올려버리니까 같이 올리더라고요. 예? 예. 나이가 아래. 근데 뭐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 거기다 애미 따라서 애도 나한테 반말을 해. 그냥 그래도 애하고 와이프한테 반말을 안 해. 그냥 공손하게 올려야 다. 식사하셨어요? 딸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정중하게 해버려. 그래 왜 얘기를 했냐고? 일하고 피곤해서 일요일에 푹 좀 잘라 그랬더니 꼭 그 사람은 9시쯤 들려가지고 계란 판다고. 미경 아빠 그래. 왜요? 그랬더니 계란 좀 사오래. 일어나서 본인은 부시시하다고. 그냥 나가면 어때서? 민선발대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갖다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계란 장수한테 가가지고 한 알만 주세요. 한 개 사다 줬어. 그때 막 화를 내더라고. 왜 그래요? 아니 계란 사오라 그랬는데 한 판은 사와야지. 그 한 알 사오니. 판수를 얘기해라 그러면 확실하게. 난 한 개인 줄 알았다. 그 다음부터 심부름 안 시킵니다. 말 됩니다. 저희 집. 납세 절차 들어갑니다. 교환 12페이지. 기본서 339페이지입니다. 납세 지부터 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판단 잘해야 돼요. 소득세는 어디에서 소득이 발생했던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취합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인적 납세지다. 그래서 납세지 세무서는 어디 되냐? 거주자, 우리나라의 주소가 있는 사람. 우리 당신들은 주소가 다 있으니까 주소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돼야 돼. 근데 비거주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도 없어요. 비거주자. 그럼 만약에 바로 미국의 부동산 투기꾼인 트럼프가 한국 부동산을 사서 팔았으면 그럼 비거주자. 이런 사람들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이 없을 때는 소득 발생 장소 관할 세무서가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비거주자까지는 논하지 말고 누구나 다 주소나 거소지에 살아. 인적 귀속을 하라. 왜? 국세니까 어디에 내더라도 세금은 국가로 들어갈 거니까 내게 편한 장소가 물건지로 하지 말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주소지에서 해라. 주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거소지는 뭐냐? 거소지. 이 거소지는 주소를 두지 않고 거소지 신고한자들이 따로 있어요. 특히 얘네들. 사장님 나빠요. 많이 나빠요. 이거 아이 됩니다. 이 사람들. 장기 체류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지 신고한 사람들은 외국인 등록 및 거소지 신고가 돼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로 쳐줘요. 국적은 안 줘도. 그 다음에 예정신고하자. 미리 땡겨 신고한다. 예정신고는 팔자마자 바로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법이 정한 기간에. 그리고 신고하고 자진 납부 다 해주는 거죠. 이러한 예정신고는 강제 규정이다 밑줄 그시고 임의 선택 규정이 아닙니다. 강제 규정.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예정신고는 팔면은 일단은 신고는 다 해야 돼.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이거 정말 시험 문제 약 20번 이상 나왔던 지문이.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놓아야 돼. 왜? 나중에 1년 결산을 해서 끼리끼리 깐다 안 깐다? 깔 수 있기 때문에 깔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가. 예를 들어서 동생이 4월 달에 손해받고 7월 달에 판 게 이익 봤으면 7월 달 신고하면서 4월 달 손해본 거 까주세요 이렇게 신고한다면, 자료 봅시다 하면 자료가 있어야 까주지. 신고를 해놔야지. 그래서 손실에 관한 자료도 양도자는 신고 의사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신고를 해놔라.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이런 것들, 신탁, 수익권 이런 물건 등은 팔아버리면 양돌이 속하는 달 말로부터 2달, 양말 2개, 밑줄 쫙쫙 그시고 양말 2개. 4월 달에 팔았다면 4월 말로부터 2달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배웠을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등기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가 있어야 돼. 허가 없이 대금을 매매해버리면 그런 양도는 양도소득세에서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무효. 특별법에서. 그럼 허가 없이 양도한 것들은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신고해달라. 그런 것들은 허말 2개로 해달라. 양말 2개가 아니라 무슨 2개다? 허말 2개가 된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했을 때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같이 공존화해 가다 보니까 2개 세금이 공존하다 보니까 한 달을 더 줘라. 양말 몇 개? 3개. 그래서 일반적인 바로 부동산 양도 등은 양말 2, 허말 2, 부양말은 몇 개? 시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개, 3개가 중요하냐? 아니. 시험 볼 때는 말이 중요해. 말. 그럼 양도소득세는 그냥 팔자마자 양 신고한다 아니면 양가로 양 타고 간다 말 타고 간다. 양을 타? 말 타고 가야지. 말 기준이. 왜? 기분 좋잖아. 말 타고 신고하러 가야지. 양 탄다 말 탄다. 그럼 시험 볼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달 그러면 틀린 거예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로부터 양말 2개. 그러면 꼭 4월 5일 날 팔았으면 4월 말서부터 신고에 들어가면 아니, 신고는 그 전에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은 효력은 뭐예요? 말서부터 효력 발생한 거예요. 땡겨 신고했다고 큰 문제는 되는 건 아니고 받아는 줘야 돼. 말 타고 2달, 허말 타고 2달, 역시 말 타고 석 달. 아버지 말은 석 달이. 주식 및 출자재분은 생략해도 돼. 양도자는 예정신고는 강제 규정이므로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나 이런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정신고했으니까 세금 DC해 주세요. DC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안 하면 가산세나 나오는 거예요. 예정신고는 가산세 있어요. 강제 규정. 한번 볼까요? 허가구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허가 후에 양도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고 토지거래 허가받고 잔금 받을 때는 말 타고 2달 하시면 돼요. 예정신고.
그다음 허가 전에 양도한 것은 뭐냐? 바뀐 거예요. 잔금은 받았는데 허가가 나중에 떨어진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험할 몇으로 간다? 2개. 이 2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잔금을 언제 받았느냐? 허가 받고 받았으면 양말 2개. 잔금 받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허말 2개. 구분을 잘 하시라. 그 다음 2번째. 누진세율 적용을 2번째 양도할 때는 바로 세율 적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해 사실은. 누진은 바로 소득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누진은 전 단계 합산과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전 단계 합산이라는 것은 뭘까? 처음에 먼저 판 거 이미 누진 예정 신고하고 2번째가 또 누진이면 이미 신고한 소득과 2번째 신고한 소득을 합쳐서 기본공제 빼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과거에 신고했던 것은 뺀 나머지 세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 논리만 알면 이것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직접 사례 한번 봐줄게. 왜 누진은 예정 신고할 때 앞에 거 없고 업어쳐서 다시 가느냐? 누진 세율표를 봐요. 1,400만 원 이하는 6%예요. 그럼 1,400 초과 5천만 원 이하가는 뭐냐? 84만 원 앞에 했던 거 1,400까지는 84만 원이에요. 바로 1,400에 6%하니까 바로 84만 원 나와요. 거기에다가 넘어간 초과 구간은 15%가 되는 것이에요. 이 누진은 뭐냐? 항상 연간 토탈 누진표라는 거예요. 이게 1인당 적용할 누진표가 이건 거예요. 그럼 분산 양도를 해서 누진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럼 무슨 뜻이냐? 잘 봐요. 만약에 당신이 과표가 1,500이라면 세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누진과표가. 그러면 1단계 1,500 중에서 1,400까지는 바로 6%니까 84만 원 잡고 1,400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무엇이다? 15%다. 그러면 84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나머지 100만 원은 몇 프로에서? 15% 하니까 84에서 15% 해서 바로 뭐 15만 원을 더하면 얼마? 99만 원이 총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진 계산법이에요. 그럼 누진은 이렇게 엮어서 합쳐서 누적 신고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서는 세금이 안 맞아. 그럼 사례를 볼까? 잘 봐 이거.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결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23년이라면 23년 과세기간.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4년 하시면 돼요. 양도 하나 했어요. 처음에 누진과표가 얼마 나왔냐고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예정 신고할 때 누진 세율표 아까 세율표를 보니까 1단계 1,400까지는 6%니까 처음 6% 계산해 1,000만 원. 그래서 60만 원 딱 내놓고 있어요. 됐어요. 두 번째가 문제지. 두 번째 또 하나 판 게 있는데 또 누진과표야 이게. 500이 나왔어요. 이 500만 원도 1단계 1,400 이하니까 1단계 해서 6% 해가지고 30만 원을 내버렸다. 이게 잘못 계산한 거예요. 이건 계산이 잘못됐다. 누진세율이 두 번째 팔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또 누진이면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바르게 해야 돼. 첫째, 앞에 했던 거 1,000만 원과 1,500을 다시 더해. 그럼 합이 얼마? 1,500 계산하고. 그럼 84만 원에 1,400 초과 금액에 바로 15% 해주면 합계 금액 얼마? 15만 원이 나오면 얼마가 나와야 돼? 99만 원이 나와야 맞아요. 두 번째. 99만 원에서 이미 60만 원을 냈어요, 안 냈어요? 내보니까 차감해서 누적 차감해서 두 번째 예정 신고는 30만 원이 아니라 얼마? 39만 원이 나와야 돼.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자. 누진은 앞에 한 것이 누진이고 두 번째가 또 누진이면 재계산한다. 다시 무슨 계산? 재계산하고 앞에 거 차감법을 해야 이게 바르게 계산한 것이. 그럼 양 하나 양 둘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은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예정신고 불성실자가 확정신고라도 찾아와서
예정신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잡을게요라고 바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자. 또 환급을 잘못 받았습니다라고 찾아와서 확정신고 때 와서 조정해 준다면 너는 그 신고 잘못된 가산세, 신고에 따른 가산세 얼마를 깎아준다? 50% 경감해 줄게. 확정신고자 잘못된 부분에 자진신고했을 때 가산세 경감 규정이. 그리고 여기서 밑에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예정신고 안 했다고 무신고 가산세를 붙였는데 확정신고 안 했다고 같은 물건에 두 번째 무신고 가산세를 두 번 붙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동일한 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확정신고까지. 교환 13페이지 기본서 342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럼 이 경우 확정신고는 이제 연말 결산하는 거예요. 원칙. 양도소득세 모든 대상은 확정신고는 양도에 속하는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년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내년 5월 달. 올해 판 건 내년 5월 달.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팔았는데 대금은 청산했는데 허가가 나중에 떨어진 것은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고 허가가 나중에 떨어진 것은 그 다음에 거주자가 사망해버렸어요. 양도자.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양도자가 신고 못하고 죽어버리면 누가 해야 돼? 귀신이 와서 해야 돼? 그 세무서 직원 그것도 떨려서 허갔을 거예요? 귀신이 와서 하면? 안 돼. 상속인이 해야 돼. 상속 개시를 속하는 달 말로부터 얘도 말 타고 6개월이에요. 달말 6개월. 또 외국으로부터 출국한다. 이민 가겠대. 이민 간 사람한테 올해 4월 달에 팔았는데 이민 가는데 6월 달에 이민 간대. 그 사람한테 내년 5월 달에 와서 확정신고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미리 사전 정산 다 시켜버려야지. 출국자는 조세 정산을 다 해줘야 돼. 출국일 언제까지? 전일까지 다 정산해줘야 돼. 제 알고 있는 지인은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 가면서 이민 교육을 와이프가 대신 가라 그랬나 봐. 와이프가 아무 생각 없이 졸다가 왔어. 그래 놓고 나서 이민 다 추석 밟아서 다 출국장 다 나갔는데 남편이 딱 나가는데 갑자기 노 패스 떨어진 거야. 이게 출국 금지. 알고 봤더니 4월 달에 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예정신고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식구는 다 보내고 걔만 나중에 가서 다음 비행기로 갔어요. 바로 출국장에서 다 국세 정리하느라고. 출국일 전일까지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과세표준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발생해도 낼 것이 없다는 것도 신고 의사표시는 하라.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할 때는 의사표시란 예스만 의사표시예요? 노도 의사표시예요? 노도 의사표시지. 이거 확실하게 해달라. 따라서 시험 볼 때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아니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비과세만 아니라면 신고 의사표시는 해줘야 돼. 그게 의사표시. 확정신고 배제 밑줄 쫙 끄시고. 이런 사람들은 확정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예정신고하는 사람. 그것도 예정신고를 잘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안 해도 좋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해주라. 예정신고 했다더라도. 첫 번째가 아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죠. 누진세율을 앞에 거, 그 다음 두 번째 팔 때 앞에 거 더해서 다시 계산하지 않으면 세금이 달라지니까. 합산신고하지 않는 사람, 앞에 걸 다시 재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확정신고할 때 재계산해서 차이에 대해서 세금 다시 납부해 줘야 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례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건 보겠습니다. 1번. 확정신고를 왜 해야 되냐 이 사람은. 처음에 아까 했었잖아요.
일과세 기간에 발생한 거, 양 하나 팔고 양 둘 팔았다. 결산해서 확정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확정신고를 어떻게 했느냐? 첫째 예정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누진과표 1천만 원이다. 그러면 누진과표에서 60만 원 처음에 냈겠지. 두 번째 예정신고를 요따구로 한 거예요. 첫째, 두 번째 누진이 500이 나왔어. 그럼 500이 나와가지고 세금 그냥 단순히 곱해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납부하면 이 사람은 확정신고해야 돼. 이거 잘못한 거예요. 확정신고를 해야 된대 사람은.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은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계산해서 39만 원을 두 번째 예정신고에서 낸 사람들은 누진을 잘 적용했으므로 얘는 확정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한 사람들은 예정신고했다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줘야지. 그래야 세금이 바로 정산이 되지. 그래서 누진율에 대한 의미를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요. 여러 개 물건도. 근데 양도소득세 물건마다 세율이 다양성이 있는데 아까 기본공제는 세율 쪽이 아니라 미등기만 아니라면 부동산 그룹에서 250을 빼준다 그랬어요. 이 빼줄 때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먼저 공제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개 판 사람이 잔머리를 쓴 거야. 앞에 판 것은 세율이 낮고 뒤에 판 게 세율이 높으니까 그쪽에서 바로 기본공제를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서는 안 돼. 기본공제 순서가 잘못됐을 때는 순서 바로 잡아서 다시 확정신고할 때 청산해야 돼. 나머지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추징과 추가납부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첫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받았던 것이 감면이 취소됐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감면이 취소됐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이 속하는 달 역시 말 타고, 얘도 말 타고 두 달. 그 다음에 보상금 변동에 의한 추가 신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토지가 수용당했고 수용 보상금 10억을 받아가지고 이미 10억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는 끝났어. 근데 보상금이 적다고 재결 신청을 해서 아글아글 썼더니 보상금이 3억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럼 당초 양도 자산에 대해서 양도가액이 바뀐 거야. 근데 보상의 결정이 3년, 4년, 5년도 갈 수 있다고. 그럼 이럴 경우는 추가 신고를 해주면 돼. 추가 신고. 이 추가 신고의 기준은 판결일이 속한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판다다 말까지. 다시 한번 추가 신고는 언제 한다? 판다다. 다가 몇 번? 2번. 작은 동생, 판다다 할 때 판다는 목이 있다 없다? 판다는 목이 없지요. 없지. 거의 우리 과야. 우리 과. 판다다. 이것도 원래는 이게 좀 법률을 쓸 때 얘처럼 달이 말로부터 2달 써주면 깔끔한데 판결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이거 2달 아니야 이게. 근데 법전에는 이렇게 다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다다. 이걸 꼭 좀 참고하시라고. 분할납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여긴 1,000만 원을 초과해요. 2달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이때 양도소득세 바로 자식, 새끼 세금인 농특세도 함께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천초에 2달이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안 될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이다. 그럼 1,300 나왔다면 1,000만 원을 내주시고 300이 2달 분할납부 가능하고 그 대신에 2,000을 초과했을 때는 50% 이내로 하라. 그러면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낼 금액이 한 5천만 원 나왔다면 2천원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절반 딱 잘라서 2,500을 분할납부하고 2,500은 제때 내주시면 돼요. 분할납부의 밑에 보시면 세목별 비기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분할납부 기준 보면은 재산세는 250초가 2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도 250초가 2달, 종부세 250초가 6개월, 양도소득세는 1,000초에 2달, 지방소득세는 1,000초에 2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100초에 2달.
그래서 분할 납부에 대한 기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징그럽게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기본 과정은 세금마다 분할 납부 기간이 2달짜리, 6개월짜리는 두 가지고 기준이 250조 있고 1000도 있고 100도 있구나 라는 사실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까지만 머릿속에 넣으라고. 막 그냥 세부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외워야 되지도 않고. 우리는 중개사 공부는 머리로 공부한다 아니면 몸으로 공부한다. 머리 쓰는 거 아니야. 몸으로 공부해야 돼. 몸으로. 눈으로 봐야 돼. 익히고 익혀라. 그 다음에 가산세. 일반 가산세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조세총론에서 배웠어요. 무신고는 무두례, 과소신고는 소일언내, 초과 환급은 환장하내. 그 다음에 신고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10만 원에 22원 이내. 고지 보냈는데 안 나면 바로 3% 일단 붙이네. 또 고지서 보냈는데 또 안 내는 지연 기간은 또 역시 하루에 10만 원에 22원씩 붙이겠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가산세.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감정 또는 환산 취득가격 적용된 가산세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심화반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특히 건물을 건축이나 신축한 자가 부동산을 판 거야. 그럼 신축해놓고 부동산을 팔 때는 반드시 건축 공사비만 지가 아니까 지가 준비를 해야 돼. 서류 작성. 근데 신축한 자가 5년 이내 부동산 팔면서 저 취득가격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없는데요. 요 따위 짓거리 하면. 그럼 뭘로 해줄까? 감정가격이나 사례가격은 아니고 감정가격이나 환산을 적용해달라 그러면. 이럴 때는 너는 장부 등의 증빙서가 불비하니까 그 취득가액의 5%의 가산세를 붙이겠다. 세금의 5%가 아니라 가격의 5%. 증빙서 불비했다. 이 또한 후일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과 경정, 징수. 아까 했던 거.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과세관청에서 조사해 실거래로 결정 경정하겠다. 또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떡할래?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등기부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실거래로 뭐 한다고 했어? 아까 추정해 보겠다. 등기부가 엉망이면 추정도 안 한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추정 방법은 후일을 도모하고 경정 가자. 3번에 2번에 경정. 경정은 신고는 하였으나 오류나 탄류가 있을 때는 얘도 실거래 찾아가야 돼. 또 재경정도 마찬가지로 신고한 것이 결정한 것이 또 잘못했을 땐 재경정 다시 하겠다. 확실하게 종결될 때까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에 신고해놨는데 잘못했다고 경정받고 또 경정했더니 또 나중에 보니 진짜 거래가격이 또 나타나. 더 세금 더. 이럴 때는 다시 재경정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이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하는 거 계속. 그 다음에 가격을 잡을 때 추계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실거래를 또는 추정도 안 되고 실거래로 확인 또는 안 될 땐 실거래 인정 또는 확인할 수가 없을 때 진짜 실거래다 또는 인정은 추정으로 등기부 가지고 추정도 안 된다. 이런데 도저히 확인이 안 될 때는 이제 결국은 추계 가격을 한다 그랬어요. 추계 가격은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매매 사례 감정, 그 다음에 취득 가격만 뭐 한다? 환산도 해보고 마지막에 무슨 시가? 기준 시가. 다 같이 정리합시다. 매감 환기로 추계로 하겠다. 그 다음에 징수. 아까 했던 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자 미납부 세액은 아까 우리 형과 동생이 근무한 부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세 징수과. 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겠다. 그 다음에 추가 납부세액은 결정과 경정돼서 추가 납부세액은 일단은 통지는 그 알린 날로부터 계란 몇 판? 한 판. 알 몇이다? 30.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는 후일을 도모하고 원천징수 제도가 있구나라고. 환급 이거 했던 거. 납부한 세액의 총 결정세액이 넘어섰다. 많이 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아가세금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은 아가세금 없고 감면받았을 땐 감면세금이에요. 세금을 깎아받은 감면세금에 대해서는 20%에 무슨 세가 들어간다?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신고 확인서 제출.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등기 신청할 때 서류 하나 첨부해야 돼. 그것이 양도신고 확인서가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처분이 되면 판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잔금 받기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 확인서 떼오라고. 그래야 등기가 넘어간다고. 이런 것도 서류 준비 중에 하나예요. 물론 법무사가 하겠지만 알아는 두라 이 말. 잠시 후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휴식해요.